네. 자, 여러분, 오늘 식물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식물과 자연물인데요. 식물보다는 자연물이 조금 더 한자가 많아서 그래서 식물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물에 보면 이제 첫 번째 부스 풀초입니다. 자, 풀초가 위에 올라오는 한자들이 많죠? 근데 이 풀초 자체의 글자는 원래 어떻게 생겼죠? 네. 원래 글자는 요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쵸? 그럼 풀초 자체가 들어가는 성어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풀초 자체가 들어가는 한자 성어로는 결초보온. 풀을 묶어서 자기가 은혜 입은 장수에게 보온하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삼고초려할 때 초도 이 초를 쓰고요. 풀초. 자, 그래서 인재를 구할 때 삼고초려하다. 자, 그 다음에 초록은 동색이다. 라고 해서 유유상종과 같은 사자성어죠. 초록 동색이다. 가재는 개편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한자 성어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풀초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풀초 자체가 들어가는 한자 자체로 어떤 초안이나 초고라고 얘기할 때도 우리가 처음 초를 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풀초를 써요. 예, 그래서 처음 초가 아니라 또 풀초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초가 들어간 낮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타날저, 그리고 짓다저, 뚜렷하다 저자, 이자, 붙다 착이기도 해요. 그래서 도금이 두 가지인 이제 한자죠. 그래서 이것 자체도 시험에 도금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출에. 자, 그래서 저자로 이제 출제가 될 때에는 현저하다. 현저하게 드러나다라고 할 때 저자로 드러났고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현저 그리고 또 짓다 저자의 의미도 있잖아요. 짓다 저. 그래서 저작권 할 때도 이 저를 씁니다. 저작권. 그 다음에 저자, 이 글을 쓴 사람이라고 할 때 저자, 그리고 저술, 그리고 저서, 그리고 저명하다. 저명, 저서, 저자, 그 다음에 저술, 저작권 이런 것들에 이 저를 씁니다. 짓다저의 의미로 쓰인 거죠. 그죠? 그리고 뚜렷하다라는 의미로는 현저하다. 자, 그 다음에 착으로 쓸 때요. 착으로 쓸 때는 부타착자고 좀 더 간단한 간체자도 있죠. 자, 그러면 부타착, 이르다 착일 때는 도착, 도착, 유착, 집착, 도착, 유착, 집착. 정경유착할 때 유착. 자, 그 다음에 정착하다, 교착점. 부타착, 이르다 착입니다. 되게 단어가 많죠? 네. 자, 그 다음 단어. 풀벨 3자인데 풀벨 3자의 이 풀초변의 밑에는 몽둥이수가 옵니다. 몽둥이수. 자, 그 다음에 이 풀벨 3자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뿌리째 뽑아버린다 라고 얘기할 때 삼재. 자, 삼재라는 단어가 나와요. 삼재. 어이제자죠. 그래서 뿌리째 뽑아버리다 라는 베어버리다. 뿌리째 베어버리다. 뿌리째 뽑아버리다. 그래서 어떤 근원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쓸 때 삼재라는 말을 쓰죠. 이때 요 풀벨 3을 씁니다. 그 다음에 차차, 그리고 차다. 우리가 차를 따르는 얘를 다도라고 그러죠. 그쵸? 그때 다예요. 자, 그래서 다도, 그리고 다과, 다과상이라고 얘기할 때 다과. 그 다음에 차례를 지내다 라고 할 때 차례. 그 다음에 또 차종. 여러분 차종이라고 할 때는 차주전자예요. 주전자 종자죠. 이렇게 볼 때는 얘를 한자로 보지 않고 고유어로 봐서 자, 여러분 고유어로도 차고 그리고 한자 도금으로도 차인데 그래도 마시는 차라고 얘기를 할 때는 도금을 다로 해서 그쵸? 그래서 차종이라고 하면은 얘를 고유어로 인정하고 그리고 얘를 한자어로 인정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그쵸? 찻잔이라든가 그죠? 우리가 찻종이라고 할 때 사이시옷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자, 사이시옷을 써서 차주전자다라고 이야기할 땐 요땐 고유어 차인 거예요. 근데 의미는 같은 거지. 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차례, 다과, 다도, 차종. 그 다음에 여기에 차다로 쓸 때 일상다반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자, 일상다반이라고 할 때도 요 다를 써요. 마늘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일상다반. 그 다음 과일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과자에 보면은 풀초 밑에 열매과자가 와요. 열매과 풀초 밑에 열매과자.
너무 올라가네. 자, 요걸로 볼게요. 과일과. 그래서 요 과실과 과일과는 언제 쓰냐면 빈과, 빈과류. 그 다음에 제과점 할 때 제과. 그 다음에 먹는 과자 할 때, 자, 이때 이 과를 쓰고요. 빈과, 제과, 그리고 과자. 그 다음에 밑에 쓸쓸할 막자라고 되어 있죠? 쓸쓸할 막도 돼요. 예, 되고, 그리고 고요할 막이기도 합니다. 고요할 막이 이제 첫 번째 의미고, 이제 눌러보면 쓸쓸하다의 의미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쓸쓸할 막, 고요할 막 둘 다 됩니다. 자, 그리고 막막하다, 삭막하다. 요 막이죠. 막막하다, 삭막하다 할 때 쓰는 한자죠. 막막하다, 삭막하다. 그리고 적막하다도. 우리가 지나치게 조용할 때 적막하다 그러죠? 그럴 때 이 고요하다 막, 쓸쓸하다 막을 써요. 자, 그 다음 깰 쏘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깰 쏘는 되살아나다의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살아날 쏘라고도 볼 수 있고요. 되살아나다. 되살아나다. 자, 그래서 소생.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 할 때 소생에 깰 쏘자를 쓰죠. 그 다음에 일만만자 보겠습니다. 자, 일만만자의 만자는 우리가 만약이라고 할 때 이 만을 써요. 만분의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약 할 때도 이 만. 그 다음에 세상 만물이라고 할 때 만보다 큰 단어 별로 없기 때문에 만물. 세상 만물. 자, 그 다음에 천만에요. 천만에 만만에 할 때 천만에요. 자, 그 다음에 사자성어로는 기고만장 할 때 일만만 써요. 기고만장하다, 거만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천신만고 끝에 온갖 고생, 천신만고, 어마어마한 고생 끝에 라고 얘기할 때 천신만고. 그리고 만사휴이 할 때도 이 만자를 씁니다. 만사휴이. 자, 그 다음에 락자, 떨어질 락자 보겠습니다. 추락하다, 하락하다, 그죠? 타락하다, 누락됐다. 그럴 때 다 떨어질 락자죠? 유의어죠? 추락, 하락, 타락, 누락, 전락하다도요. 자, 그러면 추락이나 하락은 어떤 물리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추락이나 하락은 그 외에 타락, 그리고 뭔가 전락하였다 이럴 때는 어떤 가치나, 그쵸? 이런 면에서 부도덕한 쪽으로 빠져들거나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타락이다, 전락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뭔가를 빠뜨리면 누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사자성어 보겠습니다. 사자성어에는 아주 외로운 신세, 끈 떨어진 뒤움박 같은 신세를 우리가 고성낙일이라고 하죠. 외로운 성에 떨어지는 해와 같다. 고성낙일의 낙을 떨어질 낙을 쓰고요. 그 다음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래서 오비락 할 때 락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모나간이라고 해서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떤 여자가 물고기가 가라앉고 기러기가 떨어지는, 그쵸? 자, 그래서 매우 아름다운 자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죠? 그럴 때 이제 치모나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죽자 쓸게요. 대죽자 볼게요. 대나무 죽자. 대나무 죽자 자체가 선비의 어떤 절개 같은 걸 의미할 때 많이 쓰는 한자죠. 대나무죽. 자, 그러면 이 죽자가 들어간 사자성어 보죠. 파죽지세. 엄청난 기세로 쳐들어오다 라고 할 때 파죽지세의 기세로라고 얘기를 하죠. 파죽지세. 자, 그 다음에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왜 비가 내린 뒤에 죽순이 이렇게 올라오면 뾰족뾰족 땅 밑에서 누가 이렇게 솟아올리듯이 여기저기 이렇게 죽순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죽순이 날 때는 또 대밭에 죽순이 한꺼번에 올라오거든. 그래서 우후죽순이다. 여기저기 일이 막 터질 때라든가, 그죠? 혹은 아니면 여기저기서 사람이 나설 때라든가 그럴 때 우후죽순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중마고. 중마고. 사실 어린 시절 목마 타고 놀던 친구인데 대나무죽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여기서 대나무 죽자를 붓으로 쓴 한자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올렸으면 저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재갈 물릴 겸자 있잖아요. 재갈 물리다. 아무 말도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미독립선언서의 한자 중에 이민족 겸재에 통고를 당하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민족, 일본에
겸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겸제, 어이제를 써서 그들에게 어떤 모든 것들을 제한당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절제할 제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절제할 제자 뒤에. 겸제는 절제할 제자. 절제할 제자는 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렇게 쓰잖아요. 칼도를 세로로 쓴단 말이에요. 칼도. 그죠? 칼. 그래서 절제할 제자. 칼. 뒤에 있는 변수, 부수가 칼이에요. 절제할 제자입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책편자를 보면 옥편, 옥편. 그 다음에 단편, 장편, 중편 할 때도 뭐 단편, 중편, 장편 할 때 이 편을 쓰고요. 책편. 자, 그 다음에 천편일률적이다 라고 할 때도 천편일률적이다 할 때도 책편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채찍책자. 채찍책자는 정책할 때도 요 책을 써요. 자, 그래서 정책. 자, 그 다음에 대책 마련할 때 대책. 정책, 대책. 같은 책자 쓸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책정하다. 그 정도로 책정하였다 할 때도 책. 그 다음에 우리가 본질적인 해결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취하게 되는 방책을 미봉책이라고 합니다. 미봉책. 자, 그럼 미봉책과 같은 이런 해결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 다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있죠? 자, 미봉책과 같은 뜻으로 고식책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고식지계죠. 고식지계. 근본적이지 못한 해결. 자, 임기응변. 동족방뇨. 동족방뇨. 그 다음에 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 이것과 같은 말은 상하탱석. 아랫돌 윗돌 바꿔서 지탱하게 하기.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죠? 미봉책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임시 방편으로 막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속수무책이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할 때, 그리고 속수무책 할 때도 이 책을 쓰고요. 채찍책. 그 다음에 호구지책. 입에 풀칠하는 법이라고 해서 호구지책도 있죠? 먹고 사는 방책이죠. 책자 들어가는 한자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붓필자 보겠습니다. 붓필은 필기구 할 때 이 붓필 쓰겠죠. 필기, 필기구. 그 다음에 필력이 좋다. 필력이 좋다라는 건 글을 잘 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콩두. 자, 여러분 콩두는 두부 할 때 콩으로 만들었으니까 두유, 두부 할 때 저걸 쓰고, 그 다음에 오이과자. 뭐 요거는 모과라든가 모과. 뭐 이런 것들은 한자가 안 나오죠. 사실은. 두부나 모과는 한자어로 안 낼 건데 관연하다라고 할 때요. 결혼할 나이가 찼을 때 예전에. 그쵸? 자, 그래서 어떤 청소년기가 된 여자아이한테 쓰는 말이에요. 관연하다라는 말은 남자한테 쓰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6세, 17세 정도 된 여자를 그죠? 관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 나무목자 보겠습니다. 나무목. 자, 나무목자 부수가 들어간 이제 한자는 연목구어라든가 나무 밑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어리석음. 그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가 없는 노력. 연목구어. 그 다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십벌지목이라고 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건데, 그쵸? 근거 없는 이제 파이팅을 주는 그런 멘트가 나요. 자, 십벌지목. 그 다음 이목지신이라고 나무를 옮겨 심어서, 옮길 이자예요. 나무를 옮겨 심어서 나라의 법을, 기강을 세웠다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너무 안 지켜서 지금 이 나무를 여기다 옮겨 심는 자에게는 뭐 천냥을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콧방귀를 꼈죠. 그래서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만냥을 주겠어. 그랬더니 사람이 밑져야 본전인데 어떤 사람이 그거 한번 나무 옮겨 심어볼까? 해서 옮겨 심었더니 정말 만냥을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나라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척척 백성들이 말을 잘 듣게 되었다는 이목지시는 이미 기출에 출제가 이렇게 됐죠. 독해 스타일로. 그래서 지문 안에 고사의 스토리가 들어가고 이 경우에 사자성어 찾기. 그래서 고사 자체를 비문학 독해처럼 주는 경우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무목이 그러면 부수로 들어간 한자들을 보도록 할게요. 쪼갤 썩자를 보면은 옆에 있는 부수가 도끼 근자입니다. 도끼 근자요. 도끼 근자. 자, 그래서 쪼갤 썩자가 들어가는 걸로는 분석하다, 해석하다, 쪼개어 보는 거죠. 분석하다, 해석하다가 들어가죠. 분석, 해석. 그 다음에 심따제자를 보면은 여기 지금 탈자예요, 여러분. 맵 가지고 계시죠? 맵에 보면 여기에 차차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심따제는 나무목을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차차가 있는 자리에다가 나무목으로 자형을 바꿔주세요. 나무목으로 탈자예요. 저거는 심따제가 아니라 실을제자예요. 실을제. 차에다 실어야지. 자, 그래서 저건 실을제자고 심따제는 나무를 심는 거니까 밑에 차차자 자리에다가 나무목으로 자형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 언제 쓰느냐? 자, 언제 쓰느냐? 자, 게재하다, 게재하다, 등재하다, 기재하다, 탑재하다, 적재하다, 연재하다 이럴 때 심따제자를 씁니다. 자, 그래서 심따제자는 나무목으로 고쳐주시고 이 자리에 오드이자가 오면은요. 자, 오드이자가 오면 마름질할 제자가 됩니다. 마름질할 제자가 돼요. 자, 그래서 자형에 주의해야 되는 한자로 우리가 저절로 어휘 한자에서도 다루죠. 이 밑에 부수가 오드이가 오냐, 아니면 나무목이 오냐, 아니면은 차차가 오냐, 그죠? 자, 그래서 게재, 등재, 기재, 탑재, 적재, 연재. 자, 그 다음에 천재일우의 기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천재일우. 자, 이때도 이 제자를 씁니다. 자, 천재일우 할 때 천은 무슨 천일까요? 하늘천일까요? 일천천일까요? 일천천. 1000번 중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천은 일천천을 또 쓰셔야 됩니다. 1000번 중에 한 번 오는 한일자 쓰고요. 기회다. 천재일우. 자, 그 다음 근본본자의 한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근본본자는 자, 나무의 뿌리를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에 들어간 걸 표현하기 위해 가로액이 생겼다고 하죠. 자, 그래서 발본색원하다. 발, 본, 색, 원. 발본색원하다. 아까 전에 배웠던 삼재와 연관성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편지용어 중에 자신의 집으로 보내면 뭐라고 하죠? 본, 재, 입, 납. 그러니까 이 집안 사는 사람이 자기 본가에 보낸 편지다라는 의미예요. 본재, 입납, 편지용어죠. 자, 그 다음에 자, 본자에 또 기본이다 할 때 요 본자 쓰는 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 근본이다도 당연하고요. 줄기경자 보겠습니다. 자, 줄기경자 같은 경우에는 경색되다. 어떤 관계 표현할 때 관계가 그죠? 안 좋은 국면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관계가 경색되었다라고 하죠. 줄기경자. 그 다음에 또 낯설 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생경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생경하다. 생경. 이때도 줄기경자를 씁니다. 줄기경자는 여러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경색되었다. 그리고 생경하다. 자, 그 다음에 뿌리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근. 자, 뿌리근자에 보면 자, 근본 본자의 본과 합쳐서 근본을 만들고 근본 본자의 저 위에 본과 뿌리근자를 합쳐서 그래서 근본이라는 말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근거 그 다음에 근절하다 뿌리 뽑다. 자, 그 다음 밑에 본뜰모자 보겠습니다. 본뜰모자를 보면은요 옆에 아무모자가 있어요. 아무모. 이거는 한문 쪽에서 7급 한문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의문사로도 사용을 하니까 알아두세요. 아무모. 자, 그 다음에 이 본뜰모자가 들어간 한자. 자, 모양. 당연히 모양. 본뜰모. 모양. 할 때 모자고. 자, 그 다음에 규모. 할 때 모자이며
모범을 보이다 할 때 본뜰만한 사람, 모범 할 때도 이 모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모방 할 때도 본뜰모를 쓰고요. 그 다음에 모호하다 할 때도 씁니다. 모호하다. 자, 그 다음 권력 권자, 권세 권자 보겠습니다. 정권, 권력, 권세 이런 말에 당연히 들어가면서 사자성어로는 10년간은 권세 없다고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있죠. 화무 11홍이다 이거죠. 화무 11홍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길게 오래오래 가는 권력 없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정권, 권리, 권력. 권리에도 이 권자 쓰죠. 자, 그 다음 벼화자로 가보겠습니다. 벼화. 벼화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목 같은데 획이 하나 더 있죠. 벼화. 자, 그래서 나무 중에 으뜸이다. 나무는 아니지만. 그래서 얼마나 중요해요. 벼가. 그쵸? 우리의 식생활이니까. 자, 그러면 벼화가 들어가는 것으로 어떤 한자가 있느냐. 거둘확자 보이시죠? 수확할 때. 그죠? 거둘확. 수확. 그 다음에 일컬을 칭자는 칭찬하다 할 때 칭이며 칭찬. 그 다음에 칭송하다 할 때 칭이고 칭송. 그 다음에 존칭. 존칭. 부를 때 뭘로 부르냐. 높여 부른다. 존칭. 그 다음에 묶어서 이르기를 총칭하다. 그것의 명칭. 이럴 때 쓰죠. 그 다음 옮길 이자입니다. 옮길 이자는 아까 제가 이목지신 얘기했었죠. 나무를 옮겨서 이목지신. 나무를 옮겨서 국가기강을 세웠다 할 때 이 이자 쓰고요. 이목지신. 그 다음에 자 우공이산이라고 해서 우공이산 지나가다가 이렇게 학원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우공이산이란 이게 노량진은 아닌데 우공이산이라는 국어학원이 있더라고요. 국어학원 나왔죠.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죠? 우공이산이 결국에 나르고 날라서 산을 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학생들 이름으로는 학생들이 보기에는 막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되게 답답한 이름처럼 그죠? 보일 수 있는데 우공이산. 아 가끔 국어니까 이름 지어달라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선생님들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학원 차릴 때 학원 이름 지어달라 그러면 아니 국어가 예쁜 고유어 이름 같은 거 지어달라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 머리도 그죠? 뭐 별다른 머리 있나요? 그래서 아니 그래. 유진쌤이 국어쌤이잖아. 그러니까 학원 이름 좀 잘 생각해봐. 그리스어나 로마 말로. 그죠? 그리스어나 로마어로 뭐 그 고대 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좀 지어달라. 수학이나 그런 거는 그런 학원이 많잖아. 이름이 약간. 그죠? 그래서 막 이탈리아어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왜 국어 선생님이니까로 시작했는데 말은 또 그런 말을 지어달라고 그래. 자 어쨌든 이목지신 우공이산. 우공이산은 자 그래서 결국에 산을 옮기는 노력.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자가 있을까요? 여세추위. 그래서 추위를 살펴보자. 추위라는 말 있죠. 여세추위라는 사자성어도 있지만 추위를 살펴보자. 그럴 때 어떤 흐름을 따라가는지 보자. 우리가 추위 할 때 이 자도 옮겨가는 걸 보자. 추위. 자 그러면 또 이제 낮자로 그래서 한자로 쓸 때 한자어로 쓸 때 이전하다. 자 가게를 이전한다 그러죠. 옮긴다고. 그 다음에 이동하다. 그 다음에 추위를 살펴보자 할 때 추위. 그 다음에 이식하다. 이식. 이식도 이 자를 쓰죠. 자, 그 다음에 쌀미자 볼게요. 쌀미자는 뭐 정부미, 그렇죠. 이럴 때도 쓰지만 그때는 쌀 그대로의 의미고 쌀미자를 쓸 것 같지 않은데 쓰는 경우를 얘기해보죠. 나이를 이야기할 때 미수라는 나이가 있어요. 몇 살일까요? 88세입니다. 미수. 왜 88세냐? 여러분 8팔자 있죠? 8팔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세워 쓰는 거야. 이렇게 88인 거죠. 그래서 이게 파자놀이에 의해서 88을 의미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쌀미자를 쓴 88, 미수라는 나이. 그 다음에 이걸 쓴 가루분자. 여러분 쌀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되죠? 가루분자. 쌀을 나눔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분말이라든가 분진
먼지를 우리가 분진이라고 하죠. 먼지 진짜 써서 분말, 분진, 그 다음에 뼈를 갈아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분골, 쇄신. 분골, 쇄신, 분말, 분진. 자, 그 다음에 정할정자. 정할정자를 보면 오른쪽에 푸를 청자 있죠. 그래서 푸를 청. 자, 그래서 푸르다는 의미가 원래 좀 긍정 의미를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정신. 정할정자는 정신이라고 할 때 정이며, 그 다음에 무엇의 정수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정을 써요. 정수. 핵심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의 정수. 네. 자, 그래서 식물에 들어가는 한자들 살펴봤고요. 이제 자연물을 가도록 할게요.